자, 지금부터 할 게 이제 이중세무정이거든요. 이중세무정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장부와 세법의 차이가 나면 하나의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 한 줄짜리였죠. 그냥 하나만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장부와 세법의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는데 세무조정은 두 개가 나와요. 지금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사실 그래서 여기 이중세무조정이 이제 8장서부터 이중세무조정을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두 개가 야매. 야매라는 건 쓰레기 같은 설명.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 FM, 올바른 설명.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야매로 갈 것이다. 항상 그래요. 왜냐면 정식적인 설명 들으면 야매 설명이 확실히 좋구나 이렇게 빠르거든. 알죠? 자, 해볼게요. 자, 이중세무정이에요. 이중세무정.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시고 아셔야 돼. 뭐냐면 수정분계 있죠.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수정분계를 보시고 나서 요거는 한 줄짜리 세무정이냐, 두 줄짜리냐, 아니면 없냐.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특히 시험에 매도 가능 증권 잘 내거든요. 우리 시험 매도 가능 이중세무정에 매도 가능 증권을 아마 이중이니까 2점을 해. 2점. 하나에 당 1점씩 해가지고 보시죠. 일단 단기 매매 증권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을 12월 31일 날 평가를 해봤더니 시가가 10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주식이라는 거 단기 매매 증권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주식이라는 자산을 올리고요. 맞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했었지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법이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않으니까 이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세법은 세무정이 없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옛날 뭐 이랬잖아요.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수정분계 했잖아요. 맞죠? 그럼 수정분계 하면 이렇게 했었죠. 자, 장부는 수익이 10인데 세법은 수익이 0이니까 수익을 차변으로 감소시키는 수정분계 이렇게 그죠? 기억나셔야 돼. 그리고 장부는 주식이라는 자산을 10 증가시켰는데 세법은 주식이라는 자산이 0이니까 주식을 자산을 대변으로 감소시키는 수정분계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정말 오래간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갑자기 여기서 수정분계를 하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분계를 보시고 나가지고 세무조정이 있는지 한 줄인지 두 줄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겠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죠? 그래서 IS라고 할게요. 손익계산 계정. 맞죠? 근데 주식,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세무조정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한 줄이 어디가 됐든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이었고요. 어느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이었어요. 무조건 한 줄짜리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입금, 불산이 수익 감소니까 입금 불산이고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수익으로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예전에 했던 거.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얘 아래에 있는 거요. 매도 가능 증권. 자, 해볼게요. 자, 이번에 시가가 올라간 게 매도 가능 증권에 10원 올라간 게.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수익을 증가시켜요? 자본을 증가시켜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해가지고 자본을 증가시키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을 늘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란 자본을 늘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근데 세법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 이익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정 분기하면 이 분기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거꾸로.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장부는 주식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0이니까 주식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장부는 자본을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자본이 증가하면 안 되니까 자본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 그죠? 그 다음에 주식, 자산, 재무상태표 개정 이렇게 돼요.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수정분계했을 때 둘 다 재무상태표 개정이면 세무조정은 두 줄이 나와요. 일단 한번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세무조정은 가산조정, 차감조정, 소득처분까지 합쳐서 세무조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손익계산서 개정이 없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 개정이 없으니까 송금 머시기, 입금 머시기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일단은 이거만 놓고 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정말 그지 같은 설명. 첫 번째 뭐냐?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주식이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죠. 요거. 그럼 자산의 감소는 우리가 소득 처분 어떻게 해요? 세법상 자산의 감소.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유보. 첫 번째 그지 같은 설명. 그죠?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태까지 그 예전에 우리 수정분계했을 때 어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어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다라고 엄청나게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자본이니까 여기 기타. 근데 이런 세무조정이 어디 있어요? 앞에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붙여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가산조정이 나와요? 차감조정이 나와요? 일단. 그죠? 차감조정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 입금, 불산입이 돼도 되고 송금, 산입이 돼도 되고요. 좀 같은 색깔로 할게요. 또는 송금, 산입. 그죠? 우리가 둘 다 재무상태표 개정이면 단기에 손익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 둘 다 재무상태표 개정이면 손익의 차이는 없죠. 그럼 손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건 한쪽이 가산조정이면 한쪽은 차감조정이고 한쪽이 차감조정이면 한쪽은 가산조정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가 가산조정이잖아 지금. 차감조정이잖아 지금 했던 게. 그럼 기타 쪽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가산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입금, 산입 또는 그렇죠. 송금, 불산입. 이게 첫 번째 쓰레기 같은 설명이에요. 그죠? 야매 설명.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매 설명이 두 번째를 주로 많이 선택해.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때까지 했었을 때, 왼쪽이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왼쪽이. 가산조정이었죠? 오른쪽이. 차감조정.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수정분계 했을 때, 차변, 왼쪽이 차변 있잖아요. 차변을 이렇게 수정 분계했을 때 분계의 차변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있죠? 우리가 수정 분계했을 때 대변 있잖아요. 대변을 여러분들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주식이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오른쪽이라 생각하시는 거 오른쪽. 그렇죠? 지금 야매라고 했어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얘는 차감조 나온 거예요. 이걸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곧 제대로 설명할 거거든. 그렇죠? 오른쪽이니까 차감 조정. 근데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지금 자본이 차변에 있죠? 그럼 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왼쪽. 왼쪽이면 가산 조정. 그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 그죠? 요게 두 번째 쓰레기 설명. 쓰레기 설명은 아니고 야매 설명. 그죠? 그래서 한쪽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하기. 알죠? 자, 이제는 올바른 설명 들어갈게요. 올바른 설명. 자, 올바른 설명은 뭐냐면 우리 저번에 한번 유보 추인 했었을 때, 유보 추인 직관적 이해 했었을 때 총액법하고 순액법 배웠잖아요. 맞죠? 총액법하고 순액법인데 세법은 무조건 총액법 쓴다라고 했죠. 총액법 관점 때문에. 총액법이 뭐였었냐면 우리 순자산이 증가하면 수익, 순자산이 감소하면 비용.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각각 잡는 거였죠. 그래서 뭐였었냐면 결론은 재무상태표 개정이 순자산이 자본이고 자본은 다시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즉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을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총액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이 각각 2번 변한 거잖아요. 2번 변한 거니까 손익계산서 계정도 2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FMF.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본이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여긴 자산이 감소했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자본 감소, 여기 자산 감소. 맞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이 각각 몇 번, 각각 2번. 2번 변했으니까 손익도 2개가 와야 된다. 각각 2개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띄운 건 뭐냐면 재무상태표 계정이 각각 2번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썼냐면 그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빵꾸 나는 쪽에 수익 비용 적으면 거예요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얘부터 해보게. 그럼 지금 우리가 자본의 감소기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수익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의 요건 증가, 그죠? 수익의 증가, 그죠? 또는 비용의 감소. 또는 비용의 감소, 비용 10 이렇게 올 수 있잖아 대변에. 맞죠?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입금 산입. 맞죠? 대변의 수익 증가, 입금 산입. 또는 대변의 비용이 있으면 송금 불산입. 그렇죠? 근데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그렇죠? 요거. 그래서 얘를 통해서 입금 산입. 요거. 또는 비용 감소니까 송금 불산입. 그렇죠? 자본, 기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얘는 자산의 감소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예전에 자산의 감소는 미래의 비용의 증가나 수익의 감소다라고 했잖아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의 증가나 수익의 감소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총액보험 따지 빵꾸 나는 곳 수익 비용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익의 감소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그렇죠? 비용의 증가.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요거 수익의 감소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수익의 감소니까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입,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고. 그래서 여기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고. 또는 여기 비용이 차변에서 비용의 증가잖아요. 그럼 얘는 비용의 증가니까 송금산입.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고. 되셔요? 오케이?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총회법이 여러분 익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각각 움직이거든요. 알죠? 그럼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이 각각 2번 움직였기 때문에 변화를 각각 2번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도 각각 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단기에는 지금 손익의 차이가 없죠? 손익의 차이 없어요. 한쪽이 가산조정이고 한쪽이 차감조정이니까 손익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미래에는 손익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왜? 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단기다라고 하면 미래에 반대 세무이 일어나죠,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입금, 산입, 주식, 10, 유보. 언제냐면 주로 주식 처분할 때 하겠죠.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주식이라는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처분하면 추진될 거야, 아마. 그죠? 그럼 뭐예요? 미래에는 손익의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단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미래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니까 미래에는 법인세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셨나요? 됐어요. 이거 무시. 되셨죠, 이거? 이렇게. 자, 아니면 이 방식도 설명하게 할게요. 이 방식은 여러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 뭐냐, 보세요. 뭐냐면 이제 이 방식, 뭐냐면 제대로 된 설명 2번째. 뭐냐면, 회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장부에서 세무 조정을 했을 때, 장부에서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손익계산 계정으로. 그러면
회사가 지금 아래에서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했잖아요. 맞죠?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한 걸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리는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아래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위쪽에 있는 것처럼 돌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세법하고 비교하면 요 수정분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회사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 걸 회사가 수익을 증가한 것처럼 돌릴 거예요. 됐죠? 그 분계가 얘입니다. 요거. 요렇게 되는 게 1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을 회사가 증가시켰잖아요. 분명히. 자본을 증가시켰잖아요. 맞죠? 그럼 자본을 증가시키면 차변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면 회사가 자본 처리 안 한 결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수익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수익을 증가시키는 수정 공개하면 수익의 증가로 처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1번의 수정 분계, 이 1번의 분계를 통해서 요 아래쪽으로 처리한 걸 위쪽으로 처리한 걸 돌려버린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요거 어떻게 세무조정해요? 수익의 증가니까 입금산입.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저기 입금산입,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는 이 분계를 통해서 예로 만들자면 세법은 세무조정, 입금산입, 기타라는 걸 통해서 요 아래에 있는 분계 위쪽 돌려버린 거예요. 됐죠? 그럼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세법은 요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가. 그죠? 그러면 2번이 뭐냐면 장부랑 이제 1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장부가 이렇게 한 것처럼. 얘랑 세법하고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장부에서는 수익을 증가시킨 것처럼 돌린 거죠. 입금산입 기타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세법은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이 하면 차변. 수익 차. 그렇죠? 그다음에 장부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자산이 늘었는데 세법은 주식이라는 자산이 늘면 안 되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통해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게 두 번째 설명, 제대로 설명. 이렇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정식적인 설명은 정말 승질난다. 야매로 하자. 두 번째 야매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죠? 다들 그래요. 알죠? 그런데 정식은 설명드려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번째 야매를 주로 하시는 편이고 제가 왜 정식도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감가상각비 쪽에서는 정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알죠? 요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출하고 여러분 좀 쉴게요. 여기서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는 거예요.